끝까지 학병 징집을 거부한 개훈제는 결국 징용에 끌려갔고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중 광복을 맞는다. 그러나 광복은 곧 분단이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다니던 개훈제는 이제 스스로 학생운동을 조직해 활동에 나선다. 남한에 와가지고는 이북 학생 총연맹을 조직해요. 거기 가지고 대부 역할을 해줘. 이 사람 자신이 조직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미군정 시대인데, 미군정 시대에 이분의 활동에는 주로 학생운동이죠. 학생운동이고, 학생운동이 대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친일파가 다시 사회 주류 세력으로 재부상하고 반역자가 그 죄를 반성하지 않는 세상. 그 혼탁한 세상에서 개훈제가 믿고 의지한 건 장준하였다. 광복 직후 임시정부 선전부에서 함께 일했던 두 사람은 신성중학교 선후배 사이이기도 했다. 하여간 두 분은 뭐 같이 세상이 알았지. 같이 행동한다고. 세상이 그렇게 알 정도로 두 분은 가까웠습니다. 근데 어디 가나 하여튼 어때나 장준하 하면 개훈제, 개훈제 하면 장준하 꼭 둘이 쌍둥이 같다 그런 얘기들 하셨어요. 같이 다니셨으니까. 개훈제는 오랜 투병 끝에 폐 한쪽을 드러내는 대수술을 받게 된다. 59년 서울로 돌아온 그를 반겨준 건 장준하였다. 속삭은 내가 울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감이 그래 당신도 마음 아프지 그때 한번 그러시대요. 나도 그래. 근데 배 한 짝을 수술했기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졌잖아요. 찌그러지고 걷는 것도 이렇게 걸다. 겨우 살아 돌아왔지만 개훈제에게 저항은 여전히 숙명이었다. 69년 박정희 정권은 권력 재집권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대통령의 삼선 연임을 허용하는 삼선 개헌안을 통과시키려 한 것이다. 삼선 개헌 반대의 움직임은 거셌다. 그리고 개헌 반대를 외치는 선두엔 늘 장준하가 있었다. 삼선 개헌 반대를 공식 선언한 장준하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장준하는 개훈제와 함께 69년 7월 삼선 개헌 반대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박정희 정권이 헌법 파괴와 반민족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폭로했다. 박정희와의 정면 대결을 선언한 것이다.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나는 조직체도 아니었다. 삼선 개헌 반대 투쟁위원회는 조직에 필요한 강령과 규약까지 정했다. 다시 말해 장기적으로 박정희 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한 준비를 한 것이다. 이때 선언문은 물론 조직 틀과 규약, 강령을 직접 만든 장본인이 바로 개훈제였다. 장준하에겐 늘 개훈제가 있었다. 개훈제가 있었기에 장준하가 이 일을 도모할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세간에서는 개훈제 선생님이 외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만 알고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개훈제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게 그 당시에 사실 뒤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하셨죠. 장 선생님의 앞에서 일하시는데 장 선생님이 움직이지 못하시는 걸 움직여 주시고 뒤에서. 이제 개훈제 선생님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일만. 그러니까 그 일만 하셔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무총장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도 만들고 돈도 만들어야 되고 연락도 해야 되고 또 직접 글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제 시민사회가 이렇게 분화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역할 분담을 해야 되지만은 그때는 몇 분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고 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연결되면은 굉장히 이제 곤욕을 치르니까. 70년부터 개훈제는 함석헌의 CRA 소리 발간에 참가, 편집위원으로 활동한다.
개훈제와 장준하 두 사람은 함석헌이 가장 신뢰한 제자이자 동지였다. 함 선생님은 두 분은 아주 뭐 그냥 철저하게 믿으셨죠. 모든 걸 다 맡기셨으니까. 그리고 그 씨알의 소리하고 또 그 학원 했잖아요. 학교 그거 할 때도 다 서로 의논해서도 하시고. 그래서 재정 문제, 무슨 운영 문제 같은 것들 아마 세 분이 같이 했었을 거예요. 개훈제는 함석헌과 장준하의 뜻에 따라 구하고등국민학교의 교장으로 일하게 된다. 그러나 이 셋이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학교는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박정희가 그렇게 장 선생님, 함 선생님 이쪽 제야 운동한 사람들 그렇게 탄압을 했으니까 움직임에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았죠. 특히 그 독재 정권에게 흠이 잡힐 수 있는, 흠은 아니지만 흠을 잡으려면 잡힐 수 있는 그런 문제, 아주 예민한 문제들이 아마 장 선생님이 많이 개훈제 선생님한테 의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훈제 선생님이 그 고무신을 신고 끌고 하면서 지방 곳곳이 돌아다니시고, 뭐 어떻게 연락이 되는지도 모르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은 나타나고, 또 뭐 두 분이서 말씀하시고 또 사라지시고 그러시더라고. 71년 대학가를 중심으로 박정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자 정부는 미수령을 발동하기에 이른다. 서울 각 대학엔 군대가 진주했고 24개 대학에서 156명이 제적됐다. 연이어 다음 해 정부는 통일을 위한 체제 개혁을 단행한다는 특별 선언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간선제로 뽑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하는 등 초헌법적인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새로운 헌법. 바로 유신시대의 개막이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냐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반세기 동안의 정치적 방황을 청산하고 새 역사의 창조를 위한 능률적인 정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해 줄 유신 헌법을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함석헌, 장준하, 개훈제는 이제 박정희 정권에 맞선 전면전을 준비하기에 이른다. 그 시작은 유신 철폐를 위한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이었다. 1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하며 장준하는 글자 하나하나에 절박한 심정을 새겼고, 이 원본을 들고 개훈제는 서울 전역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김수환, 추기경의 서명은 크게 서명 운동자에게 불안을 떨쳐버리게 하였다. 한 주일 남짓 장준하와 나는 초겨울의 사풍을 뚫고 신촌으로, 불광동으로 털럭거리는 차에 매달려 30명의 기본 서명을 완료한 것이다.